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동영상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안내 사항을 공지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영상과 함께 제가 다음 줌 수업에 하게 될 1장이죠. 교과서 1장 그 동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면 그거를 꼭 다음 주에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그 동영상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뭐총 3개 정도 되겠죠. 총 3개 정도의 동영상을 보시면 그러면 다음 주에는 동영상을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올리게 될 동영상이 다음 동영상 수업을 대체하게 되는 거죠. 이제 왜 그것을 보셔야 되냐 하면 물론 이제 1장을 읽어 오셔야 되는데 1장을 읽고 그 동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아무래도 그냥 책으로 읽는 것과 또 그래서 동영상을 만든 거거든요. 그 우리 수업을 위해서 만든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목적으로 만드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럼 어쨌든 동영상을 보시면은 우리 수업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 3개 꼭 보시고 그리고 우리 교과서 모두 이제 구입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거 구입하셔야죠. 그래야 이제 시험도 치고 하니까 구입하셔가지고 뭐 제가 돈 받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제가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저자가 아니어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꼭 그렇게 구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이야기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죠. 축이 있다. 지역마다 축이 있는데, 이런 축도 있고 저런 축도 있고 서양의 축도 있고 동양의 축도 있고 또 인도의 축도 있고 또뭐그 어디 뭐 이집트의 축도 있고 다 나름의 축이 있는 거죠. 물론 이집트의 축은 약해서 뭐 부러졌다고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그 각 지역마다 있던 그 축이 뭐 축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 축들이 어느 순간에 이게 뭐 없어진 건 아닌데 이제 통합되기 시작을 합니다. 통합되기 시작을 하면서 동서양이 이제 급속도로 이렇게 통합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동양적인 것 그리고 서양적인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분이 분명했다면 이제 근대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엄청난 속도로 그 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작점은 무엇이었냐? 이 점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 사이에 큰 이견이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것처럼 네, 18세기 이제 산업혁명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여러분도 잘 아는 이 얘기고요. 이제 이러면서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점차 지역적인 특색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에 와서는 우리나라 젊은이나 서양의 젊은이나 사고 방식이 점점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18세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달랐죠.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아닙니까? 조선시대 젊은이와 유럽의 젊은이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달랐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생활 습관 너무나 달랐죠. 옷 입는 것도 달랐고 그리고 뭐 정치 시스템도 다르고 뭐 모든 것이 너무나 달랐는데 이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급속도로 세계가 하나가 되고 이제 통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우리나라 젊은이나 뭐 유럽에 있는 젊은이나 미국에 있는 젊은이나 뭐 또 호주에 있는 젊은이나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사람들이라면 사고 방식이 비슷해지고
두드러지게 됐죠. 뿐만 아니라 문화도 융합되고 있습니다. 문화도 뭐 K-팝을 파리에서 듣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뭐 미국의 뭐 음악 듣지 않습니까? 영화 뭐 서로 돌려가면서 봅니다. 뭐 미술도 옛날 미술과 옛날 우리나라 미술과 지금 우리나라 미술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뿐만 아니라 뭐 스포츠 같은 경우도 다 통합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뭐 너나가 어디 있어요? 유럽 선수들이 중국에 와서 게임을 하기도 하고 선수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유럽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음식도 우리 어렸을 때는 스파게티 이런 거 안 먹었거든요. 몰랐어요. 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이제 90년도 뭐 여러분 주로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겠지만은 제가 그때 고3이었는데 저는 서울 신당동이라고 떡볶이 유명한 동네 살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로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그러면 주로 떡볶이였는데 근데 이제 강남에 갔더니 거기 고등학생들은 이때 피자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역색이 이런 거구나. 작은 충격이었는데 우리 동네 애들은 떡볶이를 먹는데 이 동네 애들은 피자를 먹네. 그때부터 이제 뭐 피자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피자가 이제 남의 나라 음식입니다만은 거의 이제 우리나라 음식처럼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빠른 속도로 하나가 되어 왔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통합 속도는 더 빨라질 거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린 단일 민족이다. 이게 굉장히 뭐, 당연한 사실이었는데, 점차 이런 것들도, 뭐, 그렇게 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국제결혼이 10%를 넘은 지가 오래됐고요. 지금은 뭐 아마 7, 8쌍 중 하나가 뭐 국제결혼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사실이 그렇고 이제 계속 이런 경향성은 더 두드러지게 될 거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굉장히 늦은 편이고요. 이미 뭐 유럽 이런 데는 가보면은 뭐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고 뭐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저기는 그냥 확실히 다민족 사회가 돼버렸고요. 이제 더 빠른 속도로 하나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학자들이 질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냐 하면, 이제 세계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보이죠? 그냥 세계라 합시다, 세계. 세계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세계를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분할된 세계였거든요. 이렇게 분할된 세계를 통합하게 됐는데 누가 어떤 세력이 주도해서 통합을 하게 되느냐, 이게 이제 학자들의 오랜 질문입니다. 근데 뭐 답은 뻔해요. 자, 누군가 통합을 해야 된다면 갈려 있는 세계를 주도적인 세력이 있는데 그 주도 세력이 과연 서양이냐 동양이냐? 물론 좋은 질문은 아닙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흑백 논리죠. 흑백 논리는 늘 위험합니다. 뭐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고요. 또 저것일 수도 있고 이것일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런 것들은 이제 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사태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때로 이제 이런 질문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여기에 대한 답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제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양복이죠. 이름이 뭐예요? 양복입니다.
풀어서 쓰면 서양 옷이죠. 그럼 옷만 우리가 그 서양의 것을 따랐느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뭐 등등. 또 TV.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동양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예. 뭐 이거 만들려면 플라스틱 필요하죠. 플라스틱 누가 만들었습니까? 동양이 만들었으면 동양식의 이름을 가졌겠죠. 근데 영어식 이름 아닙니까? 예. 플라스틱. 사실 대부분 우리가 쓰고 사용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안타깝게도 이제 인정해야죠. 뭐 사실을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뭐 우리가 안 만들었지. 예. 안 만들었다고 해서 뭐 우리 민족이 뭐 부족한 민족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이 사실 인정을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위안소를 운영을 했다. 우리나라가 잘못했다. 그러면 사실 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면 존경받을 만한 나라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 했다 그러거든요. 계속. 네. 그러니까 존경받을 나라가 못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만든 건 아니니까 사실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니고요. 또 우리가 생각해낸 것도 아닙니다. 또 개념 볼까요? 우리가 학문 세계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개념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그 또한 중력도 뭐 우리가 만든 개념이 아니죠. 중력뿐이겠습니까? 뭐또 상대성 이론도 마찬가지고 무의식도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프로이트가 만든 것이고 학문적인 용어도 사실은 대부분 서양에서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가게 된 거죠. 뭐 진화론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대부분의 것이 우리 동양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서양적인 것이 서양 주도로 통합되어 온 것만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오해를 하실까봐, 왜냐하면 또 너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사대주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사대주의자가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사대주의 근성이 뼛속 깊이 박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제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런 말이 없어졌습니다만은 미제 그러면 미국에서 만든 게 미제 아닙니까? 최고였거든요. 와 미제야? 하다못해 뭐 연필도 미제야? 되게 좋은 거네. 초콜릿 미제? 그러면 굉장히 맛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막 그랬었는데 우린 사대주의자가 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다음 시간에 중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행여나 참 이 나라 막 이렇게 자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뭐 하여튼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장점도 정말 많거든요. 장점이 정말 많습니다. 부족한 건 있죠. 그러나 장점도 정말 많은 나라입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 텐데 어쨌든 제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사는 것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것을 가지고 세계를 통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도 없고 부정해서도 안 되는 사실인 거죠. 서양, 특히 이제 유럽 주도로 세계가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아무리 우리 것이 있죠. 음악도 뭐
창이나 판소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도 전통적인 화풍이라는 게 있죠. 뭐 김홍도 씨의 그 작품을 보게 되면 우리만의 화풍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 지금 사람들이 주로 즐겨 찾는 것은 음악도 서양 음악을 더 찾지, 우리 전래 음악 이렇게 잘 듣지 않거든요. 예, 뭐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특히 청소년들도 뭐 BTS 좋아하지, 뭐 이렇게 그 이어폰 끼고 창을 듣는다든지 판소리를 듣는다든지 저는 그런 경우는 못 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현실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보면서 동서양의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한 것이 왜 동양 주도로 세상이 통합이 되지 않고 서양 주도로 통합이 됐느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로서는 아픈 질문이죠. 왜 우리는 동양 위주로 세계를 통합하기를 원해요. 그게 당연하죠. 우리가 동양인이고 우리가 한국인인데 그런 소망이 왜 없겠습니까?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양 위주로 통합이 됐고 지금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흐름은 바꾸기 어려울 겁니다. 좀 지나치게 패배주의 같은 얘기인가요? 뭐 그렇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은 강물과 같아서 강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한강이 흐릅니다. 그럼 그 흐름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뭐 일정 부분 거기서 빼서 뭐 관계수로를 만들어서 뭐 다른 쪽으로 물을 돌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강 물을 통째로 뭐 역류시켜 가지고 방향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들은 글쎄 세상이 얼마나 바뀐다고 한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가능하더라도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마찬가지로 이 변화의 물줄기, 그러니까 서양 주도로 동양을 통합하고 이제 하나 되어가는 이 과정을 되돌리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뭐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솔직한 정직한 판단이지 않을까 싶고요. 뭐 실제로 뭐 어느 날 갑자기 그 전 세계가 육아 사상으로 통합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사상을 가지고 전 세계를 갑자기 바꿔버린다.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면 서양의 어떤 점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설득력 내지는 힘이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통합하는 그런 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질문하고 답을 했는데 뭐 그걸 당연히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죠. 학기 내에도 뭐 다 말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너무 이론이 방대하고 또 견해가 많아서. 근데 이제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16세기 때만 해도 16세기 때만 해도 서양이 동양을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때까지만 해도 경제, 문화, 뭐 학문, 과학 모든 면에서 중국이 압도적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미세하게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압도적이기도 했어요. 뭐 사실 배 만드는 기술도 원래 중국이 유럽보다 훨씬 앞섰었죠. 배 만드는 기술뿐만 아니라 뭐 중국에서 넘어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종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았다는 거죠, 굉장히. 화약도 마찬가지고 중국에서 다 먼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꽤 많은 차이를 두고 유럽을 주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 당시에는 이제 갈려 있었으니까 주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형님 노릇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8세기에 이르러서 이 산업혁명이죠. 18세기 산업혁명 시기에 이르러서부터는 유럽이 급속한 속도로 중국을 따라잡기 시작하더니 19세기부터는 흔히 벨 에포크라고 말을 하죠. 이제 프랑스어인데 벨은 좋은이라는 뜻이고 에포크 그러면 그는 이제 시대 아닙니까? 좋은 시대가 유럽에 열리게 되는데 그때는 정말 19세기 뭐 벨 에포크라고 말할 만큼 그만큼 이제 과학, 경제, 뭐 정치 모든 면에서 유럽이 이제 꽃피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뭐 문화 예술 말할 것도 없고요, 철학 사상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급속도로 이제 중국을 따라잡기 시작을 하더니 이제 19세기에 간격을 벌려버리고 이제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서양적인 것이 동양적인 것을 완전히 삼켜버렸다 이렇게 말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이 가장 큰 동력이었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헬라 사상, 하나는 헬라 사상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히브리 사상입니다. 이 두 사상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유럽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이 사상에 이제 사상이 이렇게 이 두 사상이 영향을 받으면서 일종의 밭이 된 겁니다. 옥토가 된 거죠. 말하자면 어떤 식으로 보면 이제 어떤 의미에서 옥토냐에 따라서는 사람마다 다 평가가 다르겠습니다만은 옥토가 돼서 여기서 정말 그 서양이라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정치 시스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시스템, 경제 시스템, 문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 그게 무엇이냐 이제 하는 것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벌써 시간이 25분 얼추 다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줌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과서를 가지고 교과서 내용을 따라서 이제 다루게 될 텐데 그래서 요거까지 마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왜 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조금이나마 설득이 될 것이고 됐으면 좋겠네요.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과 기독교 수업은 이제 다음 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수업까지 동영상 제가 올려드리는 거 그 3편 정도 꼭 시청해 주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